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혜연 아나운서 혹시 과수꽃가루 은행이라고 들어봤나요? 과수꽃가루요? 네.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과수꽃가루 은행이요, 우리 농가의 고품질 과실 생산과 또 결실 안정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영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수꽃가루 은행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조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과수꽃가루 은행 이름이 참 예쁜데요. 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과수 작목은 대부분 과일이 달리기 위해서는 수정이라는 생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꽃가루가 개화된 꽃의 암술에 묻어서 발화돼서 종자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과실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가 참 중요한데 그 꽃가루를 농업인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과수꽃가루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특히 영천시에서 과수꽃가루 은행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영천 지역은 복숭아, 사과, 자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일이 재배되는 곳으로서요. 농가들의 소득이 많은 부분을 과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봄철 이상 기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이 잘 되지 않거나 꽃이 피해를 받는데요. 인공 수분을 할 경우에는 과실 품질이 좋아지고 결실량이 증가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농가들에게 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인들이 봉우리 상태의 꽃을 따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단계적으로 활용해서요. 꽃에서 꽃가루만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수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인공 수분기도 대여해드리고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꽃가루의 발화율을 검사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도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을 과수꽃가루 은행이 없이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예, 왜냐하면 꽃가루 채취를 위해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많은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꽃가루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산 꽃가루를 직접 채취하여서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수 꽃가루 은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인공수분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100대 인공수분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공수분기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농가에서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인공 수분 작업을 하는 방법에는요. 면봉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꽃 하나하나에 찍는 방법이 있고 인공 수분기를 이용하면 많은 꽃에 동시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시간과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인공 수분기를 이용할 경우 적기에 인공 수분을 맞출 수 있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좀 많은 농가에서 좀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한 해 몇 농가 정도가 과수꽃가루 은행을 찾고 있나요? 저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600에서 한 700여 명의 과수 농가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역시 인공 수분기 대여 사업이 농가 호응이 좋은데요. 네. 인공 수분기는 1년에 한 2, 3일 정도만 사용을 하는 데 비해서 가격이 비싸서 농업인들이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비용이 없고 적기에 인공 수분을 할 수 있어서 농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수꽃가루 은행을 이용하는 농가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꽃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서 꽃가루 생산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봉오리 상태의 꽃을 채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인공 수분할 꽃가루는 장기간 보관 시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셔야지만 그 생명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꽃가루 보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과수꽃가루 은행에서 지원받은 꽃가루로 영천시 지금 과수 농가가 고품질의 과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과수꽃가루 은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가락군 365 지금부터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애호박과 딸기 그리고 버섯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경매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829톤, 과일과채 1269톤, 일반 채소 4169톤 들어왔습니다. 총 626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었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435톤 더 줄었네요. 네, 배추입니다. 29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45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49.8톤, 한 50톤 정도 더 줄었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2,384원, 최고가는 2,800원, 최저가는 2,2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35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34원 더 올랐네요. 네, 배추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가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7, 8천 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 올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2천 원대 시세입니다. 오늘 가격도 보시면요. 2,384원 지난해보다 역시나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무입니다. 40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41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0톤 정도 차이 납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7,777원,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는 7,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7,777원입니다. 이 가격 어제보다 높은 가격이죠. 517원 더 올랐습니다. 네, 무도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가 점선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역시나 무 최고 올랐을 때는 22,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높았던 가격이 8,000원대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역시나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가지입니다. 5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55.38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2톤 더 줄었습니다. 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71원,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3,000원대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이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78원 더 올랐네요. 계속해서 당근 보시죠. 15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9.5톤을 기록했는데 어제보다 물량 10.7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90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22,990원이죠. 등락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47원 더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입니다. 167.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74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6.6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2,164원,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46,000원대였는데 오늘은 가격 떨어졌습니다. 4,059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이렇게 풋고추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품목 바로 애호박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호박 24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12.4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줄었습니다. 66.28톤 더 적게 반입됐네요. 네, 둥근 애호박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6,750원,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도 16,750원, 오늘도 16,750원입니다. 같은 가격이죠.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4월 5일 2만 원의 시세 형성한 이후로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일까지 계속해서 2만 원이긴 했는데 이후로 떨어졌죠.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1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8,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높았네요. 17,8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조선 애호박도 보겠습니다. 2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728원,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9,728원인데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32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좀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4월 5일 13,500원, 이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선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가격 계속해서 빠졌죠.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입니다. 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19,000원, 평균가는 9,5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애호박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가락동에요, 농산물들이 좀 반량이 늘어나는 요일이 바로 목요일, 금요일인데 목요일답게요, 지금 제 주변에는요, 와, 어제보다 꽤 많은 농산물들이 반입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락동에서 소개해드릴 채소는요, 바로 애호박인데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고 좀 더 꼼꼼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가까이 오세요.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경매사님. 예, 요즘 오이나 이제 호박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요. 출장이 좀 많다 보니 오랜만에 출장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예, 많이 반갑습니다. 네. 보지도 않고 반갑다고. 아니, 지금 뭐 산지 최근에 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예, 예. 애호박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지는? 호박은 이제 해품 출하적인 지금 충청도 청주 지역을 좀 다녀왔고요. 대부분 이제 오이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애호박 지금 산지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절기 출하 지역이 이제 경남 진주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해품 출하 지역이 이제 충청도 청주 청원 지역에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시세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농가분들이 좀 많이 고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산지 좀 방문했을 때 제값 좀 잘 나오면은 좀 기분 좋게 방문을 하는데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뚝 떨어졌을 때는 산지 가격 좀 마음 좀 무겁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힘드셨어요?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고충을 많이 들었고요. 네, 혼났죠? 예, 뭐 혼나기도 혼났지만은 네. 우리 저기 막 애호박 많이 좀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좀 경매상은 좀 꼼꼼히 좀 잘 짚어주시면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애호박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지금 오늘 반입량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 전체 반입량은 지금 한 10% 정도밖에 입하가 안 되었고요. 평균적으로 전주 대비 반입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뭐 한 어느 정도 좀 증가했다 우리가 좀 대략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농가별로 작업 일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딱히 몇 박스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해품 출하적인 충청도 청주 청원 지역이 지금 날씨가 아무래도 전년보다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생육 삭대가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좋은 이제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반영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양이 늘어나면서 좀 경락가 부분 살짝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경락가 한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했어요? 예, 8kg 한 박스 기준 최고 단가는 12,500원대 경매가 됐고요. 평균 9,000원에서 1,500원대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지난주하고 좀 뭐 시세 비교를 해보자면 좀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전주 대비 한 주 동안 반입량이나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주 대비 한 2,000원에서 3,000원대 조금 내려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사실 뭐 3,4천 원 정도 우리는 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 던질 수도 있겠지만 산지에 계신 분들은 또 엄청난 또 차이란 말이죠. 네, 4천 원도 좀 하락이다.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예, 작년 대비 가격은 약 50% 정도 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고품질들은 10,000원대 후반에서 20,000원대 초반까지 나왔었는데요. 현재 50%인 9,000원에서 1,500원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좀 경매사님 자주 나오셔서요. 애호박에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시세 형성은 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고요. 품질 부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우리 애호박 품질 한 어느 정도인지 오늘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지금 몇 개 들어주세요 앞으로. 네. 일단 박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손이 큰 남자. 예. 현재 경남 진주 지역에서 지금 출하되는 이제 농가 고품질 상품인데요. 지금 색태나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꼭지 부분에서 다른 품질에 비해서 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작년에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재정식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산지별로 지금 작황의 차이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눈에 봐도 사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품질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좀 무름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가락시장에서 가장 경매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높은 습도와 지금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대임과 그다음에 무름과 그다음에 점과 바이러스가 비율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출하 비율이 높지 않게 선별 시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한 선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뭐 중도매인들의 좀 애호박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가정 소비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저정성이 좀 낮은 상품들은 아무래도 시세 형성에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좀 가정 소비가 안 좋은 게 지금 구매에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사실 소비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소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가격도 우리가 또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뭐 지금 사실 산재 계신 분들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거든요. 산지 얼마 전에 다녀오시기도 했지만은 우리 좀 당부의 말씀, 뭐니 해도 돈이 되는 좀 정보 함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현재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수확 후 바로 이제 박스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콘티나 이런 쪽에 보관을 하시고 하루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 특히 그늘 쪽에 보관을 하신 다음에 출하 당일날 박스 작업을 하셔가지고 대임과나 점과 그 다음에 무름과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좀 철저한 선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요, 우리 경매사님이 가져온 애호박은 항상 뭐 고품질의 가장 좋은 품위의 애호박인데 다음 주 좀 경매 상황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좀 이 분위기 좀 이어갈까요? 야, 뭐 발입량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하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하고 좀 보합세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자주 나오셔서 애호박 좀 소식 자주 전해주세요. 예, 많이 좀 사 먹어주십시오. 네. 그 주고 가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소비 역시 좀 많이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호박에 대한 좀 지속적인 사랑, 좀 많은 관심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경매 상황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시장에서 애호박 경매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애호박에 대한 추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 윤종렬입니다. 네, 일단 먼저 지난달 시세 점검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 시세 어땠습니까? 예, 3월 애호박 평균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45% 낮은 상품 20개에 15,300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보다 45%가 낮았다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요. 가격이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시세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던 이유는 그 애호박 주출하지인 경남 충북 지역의 기상호조로 출하량이 늘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27% 증가했고요. 또한 그 소비 대체제인 주키니 호박 반입량도 전년보다 한 14% 정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번 달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번 달 출하 면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4월 애호박 출하 면적은요. 그
신규 농가 유입 그리고 기존 농가의 시설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3%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출하 비중이 가장 큰 영남 지역은 전년보다 4% 증가하고 충청과 호남 지역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출하 면적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4월 단수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예, 4월 단수는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그 바이러스 피해 그리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작황이 크게 부진했었는데요. 네. 반면 금년에는 병해충 발생이 적고 또 일조량도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출하 면적과 단수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했을 때요. 4월 출하량은 어떨 걸로 예상되나요? 예, 그래서 4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한 4%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도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로 45% 하락한 가격이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달도 이제 출하량이 많다고 하니까 또 가격 걱정이 앞섭니다. 4월 네. 가격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4월 애호박 도매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더욱이 그 소비 대체제인 그 주키니 호박 출하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년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9,000원에서 한 11,000원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보다도 한 4, 5천 원 정도 하락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정식 면적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예, 4월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화천에서는 사과로 장목을 전환하려는 농가 의향이 높고 경기 포천에서는 3월에 조기 정식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한 2%,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강원, 춘천, 화천 지역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정식을 6월로 늦추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애호박에서 밭작물 사과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망해 주신 대로 추후 정식 면적이 좀 감소를 한다면 시세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최근 애호박 시세를 봤을 때 그 정식 면적 감소는 시세 반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월별 정식 면적 감소율이 1에서 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작황 수준에 따라 그 출하량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산지 출하와 시장 거래 동향에 대해 좀 살필 필요가 있고 네. 또 이에 따라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애호박에 대한 가격 전망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과일 코너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애호박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이제 출하량 증가로 하락 시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여러분들 선별에 좀 꼼꼼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네. 또 소비자분들은 많이 또 소비를 해주시는 게 가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93.3톤 반입됐고요. 어제 254.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0.76톤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34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12,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가격 11,000원대, 오늘도 같은 11,000원대인데요. 조금 올랐습니다. 318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토마토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000원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4월 6일 보시면 11,952원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거의 비슷하게 계속되면서 오늘 가격도 보시면 11,34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토마토 역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이 그나마 지난해와 좀 가격 편차가 컸는데요. 17,170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후에 좀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늘도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11,342원 하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21.6톤이고요. 어제 157.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6톤 정도 줄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94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34,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3만 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29,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가격 4,246원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4월 8일 가격 34,388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원 아래 29,944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대체로 올해 가격이 높았지만 3월 23일 가격 보시면 18,582원으로 갑자기 좀 가격이 뚝 떨어졌었죠. 이때만 지난해 가격이 좀 높았고요. 대체로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29,944원입니다. 이어서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60.37톤 반입됐고요. 어제 52.9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조금 늘었습니다. 7.45톤 증가했습니다. 수박 8kg 투푼 기준 평균가 보시면요.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9,000원대, 오늘도 29,000원대인데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20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3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4월 5일이 34,000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가였지만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4월 8일 3만 원, 그리고 잠시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만 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만 원이었고요. 고창군이 평균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373원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14.2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 205.8톤 반입됐었습니다. 조금 물량 늘었네요. 8.405톤 늘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2,185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18,000원, 최저가 만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1,922원이었는데요. 오늘 12,000원대로 조금 올랐네요. 어제보다 가격 263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4월 6일이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15,434원이었고요. 이후에 4월 7일부터 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4월 10일 어제 가격 11,000원대, 오늘 조금 올라서 12,185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대체로 좀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지난해가 좀 등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그리고 이어서 4월 4일 가격 보시면 올해가 잠깐 높았는데요. 이 외의 날들은 모두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12,185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7,671원에 거래됐고요. 자, 이어서 전남 담양군은 11,820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공주시 8,57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31,000원, 평균가 11,820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전에 연결했던 윤종련 팀장과 함께 오늘의 과일 딸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일단 지난달 딸기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3월 딸기 평균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상품 2kg 상자에 13,700원이었습니다. 네, 딸기 시세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이유는 그 딸기 1화방 이후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겨울철 한파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딸기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출하 면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4월 딸기 출하 면적은 영남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농업인 진입과 그리고 기존 농업인의 재배 면적 확대로 정식 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정식 면적이 1% 증가된다라고 전망해 주셨고 그렇다면 네. 이번 달 딸기 단수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나요? 예, 4월 단수는 3월 기상 여건 호조로 생육이 회복되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호남 지역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육묘가 원활하지 못했던 영향이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해충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단수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4월 출하량은 어떻습니까? 4월 딸기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딸기 가격 예상대로 조금 하락세일지 4월 가격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월 딸기 도매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상품 2kg 상자에 11,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마지막으로 과채 농가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4월 애호박과 딸기 출하 및 가격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네. 4월에는 애호박 딸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채류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아서 시세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농가에서는 출하 시기를 좀 조절하고 출하처를 분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농업가축 월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딸기 그리고 앞서서 애호박까지 동향과 또 가격 전망까지 살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 측 윤종열 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버섯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19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2.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2.3톤 더 줄었습니다. 꽃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547원입니다. 최고가 6,000원, 최저가는 4,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6,421원이었는데 오늘 5,54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874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4월 6일 7,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이후에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4월 9일 때 반짝 상승하는 데 싶었는데 오늘 다시 떨어졌습니다. 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235원입니다.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는 4,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5,598원이었는데요. 오늘 5,235원이죠. 네, 어제보다 363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5일 가격은 6,500원, 4월 8일 가격은 8,000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6,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았던 기간이 더 많았고요. 보시면 3월 13일부터 3월 27일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죠. 그런데 27일 그리고 오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35원이고요. 지난해보다 가격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군 4,31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기 여주시는 3,482원이고요. 네, 경기 남양주시 3,41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12,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8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느타리버섯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상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가락동을 살펴보는 집중 분석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기 전에 제 옆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경매사님이시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가락동 36에 처음 나오시면요. 많은 이제 경매사님들께서 이제 그 신고식 있잖아요. 군대 사는 신고식처럼. 진짜요? 네, 그걸 하셨거든요. 어떻게 했지? 자, 네. 신고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섯! 제가 2019년 4월 10일부로 MBS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버섯! 바로! 네. 아, 네. 다들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프로펠로요.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송 처음 나오시면 신고식. 예. 네, 갑자기. 자, 뭐 신고식까지 마쳤는데 우리 버섯 경매사님 네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다뤄볼 작물은 바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요, 버섯 중에 가장 좀 소비가 잘 되는 1순위가 느타리 버섯 아닌가요? 네네. 새송이랑 느타리 버섯이 가장 활발하게 소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인공 느타리 가락동에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됐는지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보다 약 9% 감소한 3.7톤 반입되었고요. 네, 지금 뭐 시세는 전년 대비 해갖고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럼 경락가는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약 4,600원대에 지금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와 좀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는 네네네. 부분인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작년이랑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 계속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 가격이면 경매사님 좀 느타리 버섯 되게 좀 시세 형성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요? 어때요? 아, 사실 그 반입량은 지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 농가에서 좀 조절을 한 거예요. 시세가 계속 오르지 않다 보니까는 네네 조금 물량을 줄였는데 비해서 줄인 물량에 비하면 시세가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좀 반입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세가 올라야 시세가 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썩 그렇게 좀 좋은 가격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시세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 경매사님은 경매 외에 또 어떤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아, 뭐 항상 출하주들이랑 통화를 자주 하면서요. 네. 이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이제 시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뭐 선별 방법이라든지 뭐 이제 작업 방법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아주 자상하신 우리 경매사님입니다. 네네. 딱 봐서는 지금 한 경매 몇 년 안 되신 것 같은데 경력이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 들어온 지 이제 10년 차 되었네요. 네. 언뜻 봐서는 지금 병아리 같은 느낌인데. 아직 병아리예요. 아, 그래요. 자, 10년 차 뭐 베테랑답게 말 그대로 좀 품질 부분 좀 오늘 반입된 버섯 품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느타리 버섯도 지금 많이 기업화 산지화 돼갖고요. 지금 품질이 거의 일일 품질이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매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품질은 이제 갓 표면이 이제 윤기가 있고요. 좀 두툼하고 이제 색택이 좀 짙은 버섯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뭐 이제 버섯들 품질 부분은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 보여요. 네네네. 이 정도면은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양호하다 해도 좀 품질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 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네. 지금 뭐 선별 작업 시나 저기 상차 할 때 좀 버섯의 예냉이 빠지지 않게 시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가장 또 우리 중도메인들이 사실 좀 좋아하는 버섯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한 번에 딱 보면 버섯을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이제 갓 표면을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네네. 이제 박스를 열었을 때 갓에 이제 윤기라든지 색택. 절 보세요. 네. 네, 윤기가 아주 좋으시네요. 아, 제가요? 네. 자, 그러니까는 저처럼 이렇게 윤기 좀 버섯이 좀 갓에서 윤기가 잘 네네. 흘러야 된다. 그래서 네. 중도메인들은 항상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네. 선택을 하신다고 갓 표면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구매력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지난주랑 매기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반입량에 비해서는 사실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좀 사실 버섯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연중 또 출하되는 그런 또 작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들쑥들쑥 뭐 반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가장 또 맛있고 인기 좋은 게 또 느타리 버섯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산지에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는 정보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지금 뭐 느타리 버섯은 뭐 마트에서든 뭐 슈퍼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이 좀 활발하게 좀 소비를 해주셔서 농가들이 좀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느타리버섯 좀 경락과 좀 이 분위기 이대로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입량은 비슷할 거로 보이고요. 시세도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첫 방송인데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또 우리 버섯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버섯이죠? 네, 바로 팽이버섯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팽이버섯 경매 상황 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느타리버섯 경매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표고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20.5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7,457원이고요. 최고가는 108,000원, 최저가는 5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46,224원이었는데요. 오늘은 67,000원대죠. 어제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21,233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67,457원 기록했습니다. 네, 생표고버섯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4월 5일부터 어제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4월 5일 64,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이후로 더 많이 오르면서 오늘 10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3월 13일부터 4월 1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상승폭이 더 넓어지면서 오늘 67,457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29,67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강원 평창군 57,591원을 기록했고요. 네, 경기 용인시 기흥구 36,811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6,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창군이 가장 높았네요. 6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평균가도 보시죠. 역시나 예산군이 가장 높았는데요. 66,533원을 기록했고 두 번째도 역시나 평창군이었습니다. 57,59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생표고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표고버섯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또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살림버섯 연구센터 최근규 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버섯에 대한 집중 분석을 현재 좀 하고 있는데요. 산림버섯 연구센터라는 곳,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살림버섯 연구센터는 산림버섯 중 특히 표고버섯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연구소입니다. 산림버섯 연구센터에서는 크게 일반 사업과 연구사업, 교육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으로는 연간 약 230톤의 표고버섯 종균 그리고 200만 봉의 톱밥돼지를 임업인 및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고버섯의 연구사업, 교육 지도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연구사업으로는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선과 관련된 연구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 지도 사업은 버섯 재배자들을 위한 전문 지도 활동과 연간 6,000명에 이르는 일반인 대상의 버섯 재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중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사업이 표고버섯 재배 전문가 양성 교육인데요. 이 교육 과정 좀 실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본 교육은 우리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직접 재배인과 희망자를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을 도와서 국산 표고버섯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습니다. 버섯 농가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교육 과정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본 교육은 5월에서 11월까지 총 4회 100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원목 재배 과정과 톱밥 재배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목 재배 과정은 원목의 종균 접종에서부터 배양, 활착, 버섯 발생 및 수확 작업 등 재배 단계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고요. 톱밥 재배 과정은 배지 제조부터 관리,
배양 작업, 버섯 발생 및 수확 작업 등 현장 위주의 실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교육 중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과 달리 이번 전문가 과정은 이론 교육보다는 해당 작업 시기에 직접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며 현장 견학을 통해서 선도인가의 성공 사례 및 재배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신규 재배인가가 버섯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인가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국산 품종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친환경 표고버섯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농가에서는 아마 이런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 접수 기간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접수는 5월 2일 목요일까지이며 표고버섯 재배 인가와 신규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 교육을 수료하게 되시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임업 후계자 신청, 톱밥배지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산림버섯 연구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갖고 계신 다른 계획도 혹시 있을까요? 산림버섯 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임업인과 생산자를 위한 우수한 국산 표고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의 보급, 현장 중심의 지도 교육으로 재배인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안전한 산림버섯 이용, 국내 표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팽이버섯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9,497원입니다. 최고가 10,000원이고요. 최저가는 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9,276원이었는데요. 오늘 9,497원이네요.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221원 더 올랐습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4월 5일부터 4월 한 8일, 9일 때까지 보시면요.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월 5일 9,0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4월 8일 1,500원까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또 하락세를 보였다가 10일, 어제 이후로는 다시 반등세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1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도 비교해 봐야겠죠. 평균가 30일 기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3월 13일 7,266원으로 올해 가장 낮은 시세가 되겠고요. 이후부터 3월 27일 그리고 4월 1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때만 해도 지금 시세가 10,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밑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올해는 좀 상승 흐름을 탔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맘때 하락 흐름을 타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9,497원 기록했고요.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이 9,298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7,082원이고요. 네, 충북 음성군도 보겠습니다. 6,2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 5kg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청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주시인데요. 9,000원을 기록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한평군, 음성군, 무안군 순이 되겠습니다. 평균가도 보시죠. 청도군이 역시나 최고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9,298원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역시나 나주시, 그리고 한평군, 음성군, 무안군 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팽이버섯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버섯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버섯 바로 네, 팽이버섯 경매 상황 좀 소식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 꽤 많은 농산물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버섯 경매 상황 전해주시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면 지금 한 7시 50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죠.
네네.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인가요? 경매장에 최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반입이 완전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대부분 이제 한 엽채류가 한 6시 반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버섯은 언제부터죠? 9시 반 경매입니다. 9시 반 정도? 네네. 방송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우리 경매사님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반입된 물건 상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요. 네. 아직 중도메인 가게를 못 돌았어요. 중도메인 가게들도 한번 돌아보고 다른 청가들도 한번 시간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정말 이렇게 경매 전에 많은 일들을 보시네요. 네네네. 네, 안 놀고? 놀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안 노는 걸로. 아니 정말 다른 청가도 방문하시지만은 중도메인 가게들을 이제 항상 이렇게 방문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지금 분위기예요? 좀 전반적인 이 팽이버섯에 대한 분위기가. 팽이는 지금 학교 급식하고요. 이제 군납들이 약간 증가한 상태라 지금 매기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분위기 네.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실 소비 너무 안 돼요. 우리 농산물들 지금 너무나 가격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네. 팽이버섯은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한 어느 정도 팽이버섯 지금 들어와 있죠? 저 지난주보다 한 13% 증가한 6.5톤 반입되었습니다. 네. 네. 13% 정도 증가. 그러면은 좀 경락가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지난주 대비 한 어느 정도 가격 형성됐어요? 다행히 한 약 700원 정도 오른 8,300원대에 경매되었습니다. 네. 반입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네네네. 그런데도 또 가격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대부분 이제 좀 양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떨어지기 마련이죠. 마련이잖아요. 또 이런 상승의 원인을 어떤 부분을 꼽고 계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 발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정 소비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서 이제 군납 및 이제 학교 급식, 이제 일반 이제 식당 이제 발주들이 늘면서 이제 팽이버섯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계절 중에 경매사님 좀 팽이버섯 좀 가장 좋을 때 뭐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언제예요? 팽이버섯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제 시기는 이제 찌개류가 많이 이제 소비되는 이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여름이 되면 될수록 날씨가 기온이 올라갈수록 찌개를 이제 아무래도 덜 먹으니까 팽이버섯 이제 소비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봄날 맞이해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팽이버섯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이 오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뭐 이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소비는 항상 그랬듯이 조금 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네네.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 팽이버섯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이 정도 가격 지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어떤가 좀 시세 형성 그럼 잘 되고 있다, 무리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네네. 뭐 작년에 비하면요 한 2, 3천 원 오른 시세고요. 뭐 지금 뭐 좋은 것들이 8천 원에서 10,000원 사이 그렇게 경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작년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팽이버섯 좀 품질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어디 보여주시죠 얼굴 좀 우리 팽이. 네네. 예. 아우 아니 근데 이름이 왜 팽이버섯인지 알고 계세요? 팽이버섯이요? 예. 모르겠는데 진짜. 왜 그럴까요? 아니 좀 네. 팽이를 닮았나요? 팽이가 좀 커야 되는데 보면서 품질 좀 어때요? 요즘 들어오는 게? 팽이버섯이 가장 이제 농산물 중에서 공산품화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일일되는 이제 반입되는 이제 상품이 상품성이 이제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균일하다, 뭐 네네. 공산화가 됐다 이것은요. 그러니까는 크게 뭐 품질에 대한 이런 변화 없이 네네. 꾸준하게 좋은 품위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품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산지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또 반가운 소식이 고품질인데 양도 많이 좀 낼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팽이버섯 외에 좀 다른 버섯도 좀 이런 분위기인가요? 팽이버섯이 유독 이제 공산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좀 전에 했던 이제 느타리 버섯 농가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뒤를 이어서 좀 느타리까지 네네. 네, 공산화되고 있다. 그만큼 고품질의 많은 양이 나올 수 있게끔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팽이버섯 그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하면은 뭐 어떤 지역들일까요? 이제 청도랑 이제 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청도 하면은 사실 소싸움 유명한 곳. 네네네. 네. 소싸움 맞습니다. 네네. 높은 경락가 형성한 지역하면 그쪽인가요? 네네. 청도 지역에 이제 황소 땡땡이라는 버섯이 이제 시장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뭐 청도 쪽에서도 사실 가장 이제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또 시설 좀 재배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청도 버섯만의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 안에 이제 버섯 농장을 가보면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이제 또 커요 농장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팽이버섯 그 농장은? 평수로는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버스가 다닙니다. 직원들이 그 안에서 버스를 타고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좀 수확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네. 팽이버섯이 정말 상상이 안 버스를 되시죠? 타고 수확할 정도. 네네. 와, 그럼 정말 그만큼 대량화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네네. 갖춰져 있다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품질 거의 전 세계에서 좀 손에 1순위에 꼽히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팽이버섯을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도 많이 선호해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가장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 그래도 뭐 팽이버섯만큼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좀 농가에서 그래도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반대로 지금 이제 기업화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신규 출하주들이 이제 진입하기에 너무 높고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종균들이 다 일본산 이제 수입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열티를 주고 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작은 이제 소농가에서는 좀 손대기 네. 힘든 작물 중에 그렇죠.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중도민들의 좀 구매력은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자재 발주들이 좀 늘면서 이제 매기는 이제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분위기 좀 이렇게 좀 이어질까 궁금한데요. 좀 경락과 좀 어떻게 형성을 할까요? 아마 네. 물량은 조금 더 이제 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시세는 약보합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보합이라고 하지만은 서두에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팽이버섯 경매 상황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거기에다 우리 또 경매사님도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요. 예, 뭐예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경매사님들이 네. 죄다 유부남 아니면 남은 분들도 이렇게 다들 장가를 가시는데 네. 결혼은 어디서 하시나요? 네, 가락시장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몸을 이곳에 박았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늘 경매하시고 결혼도 가락동 여기서 네,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부에게 짧게 좀 안부하세요. 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지속적으로 좀 팽이버섯 좀 좋은 경매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매사님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이벤트까지 있었네요. 자, 저희가 방금 가락시장 통해서 이제 팽이버섯 경매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강원도 큰 산불로 1년 농사지을 종자며 또 농기계들이 모두 타버려서 강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걱정이 크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요. 강릉시 옥계 지역의 송이 채취 농가들의 생계가 아주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산불이 나기 전에요. 강릉 옥계 지역에서만 지금 40, 50개 농가들이 하루 평균 100에서 150kg 송이를 채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울창한 소나무 숲이 불타면서요. 지금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 40년 동안은 좀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 40년은 결코 지금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뿐 아니라 또 전국의 농업과 관련된 부처에서 지원의 손길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처가 하루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매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1,098원입니다. 최고가 1,500원, 최저가는 650원. 평균가 어제보다 1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딸기 100g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911원이네요. 이 가격 어제보다 1원 떨어진 평균가고요. 네, 느타리 버섯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가 921원입니다. 어제보다 6원 더 올랐네요. 네, 팽이버섯 보겠습니다.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47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숙산물 거래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한우 등심 100g 기준 7,814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 4,25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868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요 1,79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좀 계속해서 좀 걱정스러운 일들만 전해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요. 좀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차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블루베리와 고추 그리고 깻잎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